자, 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 주었는데 거래대금도 대략적으로 8,700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은 음봉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실망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더니만 윗꼬리 달리고 조정 나오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조만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 수주 확대 상승세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주가는 시원하게 가지 못했죠. 무상증자도 이게 무슨 호재냐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위로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고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차트적으로 보면 저항 받아야 될 곳을 저항 받았어요. 자, 이전 차트를 보면 여기 구간,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에서 저항받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의 과정에서 여기를 한 번에 뚫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상승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노란색이 22평선인데 22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이 시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까지 이평선이 정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5이평선이 22평선까지 골든크로스 해준다면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시나리오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밥이 설이었다. 이제 뜸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5월 13일에 도달했던 63만 5천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좋아요 눌러 넣으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조만간 역대급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했어요. 얼마 전까지 8천 돌파했다. 이것도 신기했는데 9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케빈 워시였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금리 앞으로 올리겠다 이 소리예요. 물가 높으니까 앞으로 금리 올리겠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9천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여기에 일본도 금리를 올렸고 한국도 금리 올린대요.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코스피는 9천으로 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유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예요. 이럴 때 채권금리가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까? 아니, 금리 올라간 다음에 근데 주가는 왜 올라? 이 딜레마.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성장률입니다. 자, 올해 성장률이 역대급이에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AI 때문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 그리고 AI와 연관된 기업들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통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AI 인프라 설비 투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인프라 투자 설비가 증가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물가 같이 올라가면서 성장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장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이다 이럴 경우는 박살나요.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 설비가 증가하면서 성장이 증가하면서 물가 올라서 금리 올린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해서는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라스트 댄스가 나와서 전반적인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온정선이 지금 흐름 너무 답답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잡기 위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겠죠. 자, 구독 버튼 눌러 놓으세요. 구독 버튼 눌러 놓으셔서 이 타이밍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8354 문자 내용에 가온이라고 남겨 놓으시면서 구독했다고 알려주세요. 그럼 정말로 금리 인상 전에 라스트 댄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가온정선이 급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적 위주로 유동성이 쏠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가지 카테고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은 이 상황입니다. 금리는 낮죠. 2.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좋게 나왔어요. 올해 수출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성장 고금리가 됩니다. 고성장 고금리에서도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때하고 이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지만 이때에는 정말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건 실적이에요. 가은정선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중점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실적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 실적이 이전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가온전선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실적이 2026년 3월달에 나왔던 실적을 넘어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최근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AI 때문인데, 가온전선은 미국 태평양 발전단지 전력망 구축 사업에 송정령 케이블을 공급한 데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용 케이블 공급까지 확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규 고객 확보를 넘어서 글로벌 AI 산업 성장의 필수 기반인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직접 연결됐다는 의미예요. 현재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에 도입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산업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늘어날수록 발전소와 송전망, 전력 배선 설비 투자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전선과 케이블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겠죠. 특히 가온전선은 단순한 전선 제조업체가 아니라 LS그룹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의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외부 전력망에 필요한 손전 케이블은 물론이고 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공급 설비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향후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경우 단발성 수주가 아닌 장기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실적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도 가온정선은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 화제가 되었던 게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죠.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본 잉여금을 활용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기업 가치 변화는 없지만 회사가 미래의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이 돼요. 다만 주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급등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실 텐데, 통상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온정선은 660억 원이 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한 재무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접근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상증자 자체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비중의 확대 여부죠. 그렇게 돼야만 주가 급등,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 첫 공급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미국 내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기업 가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업하는 급등, 여기를 넘어서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44만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구간입니다. 한 차례 저항 받았었죠? 이제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가 궁금하실 텐데 22평선이 있는 34만 2천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여기를 지켜줘야만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최소한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5일평선과 12평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높은 확률로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여요. 32만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사실은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라고 좀 기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 드렸는데 알겠다, 기준점을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면 되지, 이 기준 가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선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인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회익구성으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밀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0-8354 문자 내용이 가온이라고 남겨놓으셔서 여러분들 이 대응 꼭 받아가셔야 돼요. 자, 기준은 아니까 나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울까요? 내가 예상하는 저항 구간에서 저항받고 지지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페이크성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준가에 도달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 떨어진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대응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 볼 수 있나요? 이거는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으실걸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낫겠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31-8354 문자 내용이 가온이라고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는 것은 단순 존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오판을 했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AI 때문에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 구조적으로 폭증을 했죠. 자, 지금은 GPU와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 AI 시대의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AI 때문이고, AI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정말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야 돼요.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된다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의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주가 상승, 초기에 선점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저는 이거 다음으로 급등할 수 있는,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하는 종목이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갔을 때 AI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을 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종목명은 제가 가려놨고 주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AI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조금씩 매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